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회로 2차시 발광 다이오드 조명 만들기 수업입니다. 전 시간에 브래드보드 사용법을 잘 익히셨죠?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배웠던 브래드보드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작성한 전기 회로도를 이용하여 브래드보드의 부품과 배선을 연결하여 간이 작품을 제작한다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오늘 목표는 결국은 LED 조명을 만드는데 이게 교대로 전멸하는 회로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전기회로 이제 한 개의 단원이 끝났는데 이런 회로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기를 보면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LED 조명 장치의 원리를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조명 장치를 구상하자. 그리고 각자 전기 회로들을 그려보고 가장 잘 작성된 회로들을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발광 다이오드 조명 만들기 회로들을 그리고 브래드보드에 이제 작품을 제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로를 구성하는 게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작품의 재료들입니다. 재료를 이미 다 줬죠. 회로도는 모르는데 재료를 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재료 중에 트랜지스터 EN3904 대신에 C182로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USB 케이블 대신에 직류전원 공급 장치를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다음 안전 및 유의사항인데요. 브래드보드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 도면의 회로를 올바르게 구성해야 하고 전원 공급 장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올바르게 접속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지 회로를 모르는 상태지만 일단 61페이지 책에 전기회로 스케치하기 과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제를 보고 스케치를 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습 계획하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검색과 자료 수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네이버 혹은 구글에 접속해서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라는 단어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요. 이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라는 회로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회로입니다. 전기 회로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회로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검색을 쭉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회로를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비슷한 회로를 찾지 못하셨으면은 조금 더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정확히는 아닌데 이거랑 조금 비슷한 회로를 찾았다면은 맞게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LED 개수라든지 몇몇 부분에서 다를 수 있고 검색을 하다 보면은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쌍안정 뭐 여러 가지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들이 나왔을 텐데요. 오늘 이 수업은 아까 위에서 회로도 보셨겠지만 이 회로를 바탕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가 어떤 회로인지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간략히 정리해 드리자면은 이 C182라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은 여러분들 트랜지스터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증폭을 하거나 아니면 스위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스위치 알다시피 우리가 전기를 연결했다 끊었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자인데요. 우리 지금 회로에서는 증폭보다는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양쪽에 있는 C182가 번갈아 가면서 켜졌다 꺼졌다를 하면서 위에 있는 그 LED D1, D2 이 위치에 있는 LED들이 온, 오프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회로를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발진 회로라고 그래요. 발진 회로. 자, 그 밖에 이 회로에서 다른 부품들을 쭉 보면은
뭐 LED는 우리가 전 시간에 브레드보드와 함께 실습을 했었던 부품이기 때문에 익히 알고 계실 거고, 저항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콘덴서도 우리 다른 말로 커패시터라고 부르는 이 부품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그 오늘 처음 보게 된 부품입니다. 자, C1815라고 하는 이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모델이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트랜지스터는 C1815.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랜지스터는 극성이 있습니다. 물론 LED도 극성이 있었지만 이번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화면에 그 B, C, E 이렇게 위치를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부품은 또 이 배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회로 도면에서 봤을 때는 제일 위에가 C이고, 보통 C를 컬렉터라고 하고요. B를 베이스, 맨 밑에 있는 화살표가 있는 부분을 E, 에미터라고 우리가 이렇게 읽는데, 실제 이 부품을 보면은 배열이 정면에서 글씨가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 좌측부터 ECB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됩니다. 이 극성을 찾는 방법도 나중에 회로시험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직 회로시험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ECB라고 일단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극성을 아는 방법은 회로시험기로 극성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델명을 이용해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은 ECB 위치를 이렇게 시트상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도면과 실제 부품의 극성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핀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배선 연결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회로의 부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직접 브레드보드에 이 회로를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먼저 이 부품 배치를 다 해놨어요. 근데 이 부품 배치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회로도에 있는 그대로 그냥 지금 배치를 한 겁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뭐 배치도를 따로 그리고 이럴 것이 아니고 그냥 부품들을 그냥 회로대로 그대로 배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선 연결은 뭐 아직 브레드보드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배선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선해야 될 부분이 이 플러스 전압이겠죠? 지금 플러스 우리가 5V 전압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V 전압에서 이 LED 쪽으로 전원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5V 연결이 됐고요. 이 5V가 또 어디까지 연결이 돼야 되냐면은 이 5V가 여기 그 저항까지 또 연결이 돼야겠죠. 저항 용량으로 보면은 33kΩ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33kΩ에 연결이 돼야 되고, 또 33kΩ은 전원 플러스 5V가 33kΩ 연결되고, 또 반대쪽 33kΩ까지 또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3kΩ을 넘어서 이제 또 LED로 가야겠죠? LED로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LED로 이렇게 일단 그러면은 위에 쪽은 이제 연결이 다 된 거죠. 위에 쪽은 연결이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제 이 LED 반대쪽에 이제 저항 470ohm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470ohm은 우리가 배선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품과 부품으로 바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연결했고, 제가 이 좌우측이 대칭이 됐기 때문에 대칭된 부분들을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여기 반대쪽도 LED를 우리가 저항을 다리를 이렇게 빼서 옆자리로 봐도 바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대칭된 부분들 지금 이 양쪽 연결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이 콘덴서하고 연결을 하면 되겠죠. 콘덴서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 콘덴서 연결하는 것도 물론 배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부품을 그냥 이렇게 딱 떼어서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지금 이 그 콘덴서 같은 경우도 이제 극성이 있습니다. 콘덴서도 극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고 다리가 짧은 쪽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전해 콘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바로 부품과 부품을 이용해서 브레드보드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저항도 이렇게 가야지 딱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33K 저항에 그리고 플러스가 470옴 저항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칭되는 부분 그대로 할게요. 대칭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 저항을 이렇게 대칭되는 부분 연결했고요. 자, 이 트랜지스터를 조금 위로 이제 당겨가지고 트랜지스터를 이제 연결해 볼게요.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 트랜지스터 연결인데 트랜지스터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이 보면은 앞면에서 보면은 맨 그 글씨가 써져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 ECB거든요. 그래서 E가 밑으로 가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E가 밑으로 가게, E가 밑쪽 방향으로 가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부품을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부터 ECB이기 때문에 E가 밑에 방향으로 가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간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컬렉터로 가야 되죠. 컬렉터는 중앙이거든요. 중간에 있는 다리가 컬렉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연결할 때 컬렉터를 한번 이 저항 470옴하고 저항 470옴하고 그 트랜지스터의 컬렉터랑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가운데 연결돼야 된다고 했죠? 가운데 컬렉터 연결했고요. 마찬가지로 대칭되는 그 반대쪽 면을 컬렉터 연결을 해줄 거고요. 컬렉터랑 자, 가운데 컬렉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컬렉터 ECB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ECB니까요. 컬렉터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가 이제 크로스 되는 부분이 있네요. 크로스 되게 좀 길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 요 반대쪽과 컬렉터가 크로스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컬렉터가 제일 위에 있는 게 컬렉터였죠? 제일 위에 있는 게 컬렉터다. 그래서 컬렉터 지금 연결을 했고요. 컬렉터 연결을 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컬렉터를 제일 위에 있는 ECB니까 제일 위에가 컬렉터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에미터 이 부분만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E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쪽을 이렇게 자, 마지막 2를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2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GND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이 되면은 연결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한정 멀티바이브레이터라는 회로를 우리가 한번 브레드보드에 바로 배치를 하고 배선을 해서 회로 구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구성을 마무리했으면은 한번 전원 공급을 해볼게요. 자, 전원 공급은 5V 전압을 우리가 한번 공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 공급을 해보니까 LED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회로를 우리가 이제 발진 회로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LED가 번갈아 가면서 깜빡이는 회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렇다면은 LED를 우리가 아까 회로에서 총 지금은 2개를 썼지만 5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 5개를 어떻게 놓을지 한번 그 회로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이 전기 회로 스케치하기와 지금 브레드보드에 지금 꾸며놓은 회로, 그 회로를 같이 이렇게 2개를 나란히 놔서 보면은 저희가 LED가 양쪽 하나씩은 깜빡이는 회로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제에 주어진 도면에는 LED가 1개가 아니라 5개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이걸 직렬로 연결해야 될까 병렬로 연결해야 될까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직렬과 병렬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LED를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서 회로를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브레드보드에 LED가 하나씩 이렇게 좌우에 하나씩 있던 회로를 LED를 좌우 각각 5개씩 총 10개 LED를 브레드보드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플러스 같은 경우 우리가 다 플러스끼리 연결을 했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했는데요. 원래 LED에서 이 플러스를 뭐 편의상 플러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 플러스를 에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를 캐소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의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플러스를 병렬로 마이너스는 병렬로 나머지 연결들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이 LED 부분만 지금 변경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동작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넣고요. 전원을 넣고 우리가 전압을 5V 그리고 전류도 확인을 하시고 요 우측 하단에 녹색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자 LED가 지금 5개가 좌우로 지금 잘 켜지고 있죠. 번갈아 가면서 잘 켜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아마 LED가 5개보다 그러니까 하나 있을 때보다 5개로 이렇게 바뀌니까 밝기가 조금 어두워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관찰을 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밝기는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내용이 길어지지만 아무튼 요 전류라는 것은 우리가 뭐 무한대로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기가 이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눠져서 LED가 조금 밝기는 어두워졌는데요. 우리가 최초에 목표를 했던 조명, LED 조명 장치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많았을 텐데요. 우리가 차츰 배우면서 전기 회로라는 과목을 더 배우면서 조금 더 이해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광 다이오드 조명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라는 회로를 인터넷으로 찾아봤고요. 그리고 그 회로를 가지고 브레드보드로 만들어서 LED가 이렇게 껐다 켜지는 그런 회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지금은 전기 회로를 배우는 초반이라 굉장히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차차 수업을 나가면서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